인도의 수도인 델리와 자이푸르까지 북인도의 강렬했던 여정을 뒤로하고 새롭게 도착한 곳은 인도의 동쪽 끝자락, 서벵골 주의 주도 콜카타입니다. 콜카타에 도착한 순간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가 품고 있는 묵직한 역사 때문인데요. 콜카타는 1911년 수도를 델리로 옮기기 전까지 무려 150년 가까이 영국령 인도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리 곳곳에는 마치 영국의 거리를 떼어다 놓은 듯 거대한 유럽풍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품었던 곳도 바로 이곳 콜카타로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희망과 미소를 피워내는 사람들의 따뜻한 활기 때문에 이 도시는 역설적이게도 기쁨의 도시라고 불린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콜카타의 음식을 탐방하며 그 속에 깃든 역사와 문화까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food time. 인도의 다른 지역들이 보통 둥글고 납작한 빵에 커리를 곁들여 먹는 것과 달리 유독 이곳 콜카타는 노릇하게 구운 식빵과 스튜, 그리고 차를 즐기는 아침 식사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인도에서 서양식 빵과 스튜를 이렇게 흔하게 먹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이 도시가 겪어온 3가지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방문할 3곳의 가게들을 통해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80년 전통의 식당, 치토 바브르 도칸입니다. 이곳에서 파는 음식을 보면 인도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콜카타는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 수도였습니다. 때문에 영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아침 식사인 식빵과 스튜 문화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죠.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서양의 문화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영국인들이 먹던 맑은 수프 형태의 치킨 스튜는 매콤하고 걸쭉한 현지식 스튜로 변형되었습니다. 바로 이 매콤한 스튜에 구운 식빵을 푹 찍어 먹는 것이 오늘날 콜카타식 아침 식사의 가장 완벽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오믈렛과 식빵, 그리고 치킨 스튜를 주문해봤는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식빵에 버터를 바르고 그 위에 잼이나 설탕 대신 소금과 후추를 톡톡 뿌려 완성합니다. 소금과 후추를 뿌려 짭조름한 버터 토스트를 맑은 카레 맛의 치킨 스튜에 찍어 먹으면 안 어울릴 것 같던 조합이 예상 외의 촉촉한 맛을 선사하며 계속해서 손이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골목을 걷다 보니 아침과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식당들이 벌써 점심 장사를 위해 대량의 음식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아직 요리가 완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쉽게도 직접 맛보진 못했지만 수많은 콜카타 시민들의 든든한 오후를 책임지기 위해 산더미 같은 재료를 손질하고 쉴 새 없이 거대한 솥을 끓여내는 상인들의 분주한 손길을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콜카타 주식거래소 근처에 위치한 코나 두칸입니다. 이 식당이 자리 잡은 곳은 콜카타의 전통적인 상업 밀집 지역인 오피스 파라인데요. 여기에는 콜카타 아침 식사 문화가 발달하게 된 두 번째 흥미로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 영국 행정부 아래서 일하던 수많은 인도인 하급 공무원과 사무직 직원들의 아침을 빠르고 든든하고 저렴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사무실 골목마다 길거리 토스트 가게와 차 노점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곳 코나 두칸은 무려 1945년에 처음 문을 연 81년 전통의 전설적인 노점입니다. 놀랍게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간판 하나 없이 현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만 유명했던 이름 없는 가게였다는데요. 그러다 2017년쯤 지금의 사장님들이 가게를 물려받으면서 비로소 가게 위치를 따 모퉁이 가게라는 뜻의 코나 두칸 간판을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일 아침이라면 출근하는 사람들과 직장인들로 붐볐겠지만 제가 방문한 날은 일요일이라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메뉴를 먹을지 고민하던 저를 도와준 귀여운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Maggie, why did you like ramen? Maggie South Korea. Oh, South Korea. Malai toast. You are Malai. Yes, Malai. You should try Malai toast. Malai toast. Okay, I will try. And cheese chili toast. I have YouTube. Oh, you have YouTube. What is the name of your channel? I will subscribe. 이어서 귀여운 현지 소녀들이 입을 모아 꼭 먹어보라고 했던 말라이 토스트와 짜이를 주문했습니다.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운 식빵 위에 하얗고 몽글몽글한 말라이를 듬뿍 바릅니다. 이어서 그 위에 설탕을 아낌없이 뿌려주는데요. 뜨거운 토스트의 열기에 설탕이 서서히 녹아들면서 바삭바삭한 캐러멜 코팅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토스트는 설탕 결정들이 촘촘히 막혀 보석처럼 반짝이고 바삭하면서도 진한 달콤함과 고소함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따뜻한 인도식 밀크티, 짜이까지 곁들여 먹으니 정말 콜카타 시민의 주말을 온전히 즐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서 봤던 가게들이 영국인들이 세운 도심에 위치했다면 이곳 샤안바자르는 가장 전통적인 벵골 지역 사람들의 문화와 삶이 짙게 배어있는 구도심입니다. 화려한 서양식 건물보다는 오래된 낡은 주택과 전통 시장, 오래된 디저트 가게들이 밀집해 있어 콜카타의 옛날 모습이 살아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찾아온 마지막 식당은 내셔널 이코노미 레스토랑입니다. 이름부터 이코노믹을 내건 이곳에는 파이스 호텔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파이스는 1957년 이전 영국 지배 시절 1루피의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도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는데요. 단돈 1파이스만 있어도 타지에서 올라온 노동자나 가난한 학생들에게 가장 싼 값으로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식당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1920년에 설립해 4대째 운영 중인 이곳은 무려 106년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식당을 이끄는 사장님은 시간은 이곳에서 멈춥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가 보존하고자 하는 가문의 유산입니다. 라며 100년 전의 인테리어를 고스란히 지켜오고 계십니다. इधर का रेस्टोरेंट का ओनर हूँ। ये रेस्टोरेंट का नाम है नेशनल इकोनॉमिक रेस्टोरेंट। इसका एस्टैब्लिश किया गया 1920 ईयर में। 105 साल हो गया इन रेस्टोरेंट का। तब से ये हम लोग 4th जनरेशन इसको हम मैंने चला रहे हैं। इंडियन इंडिपेंडेंस 1947, 1920 इसको एस्टैब्लिश हुआ। One little one potato, one omelette, one lemon tea, and do you have a coffee? Coffee. 이곳의 티타임은 우아한 홍차 문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찻잎을 수북하게 담은 망 위로 펄펄 끓는 물을 거침없이 들이부으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홍차와 달콤한 밀크티가 완성되죠. 빠른 속도만큼이나 쟁반과 컵 위로 흥건하게 넘쳐흐른 찬물은 보너스입니다. 투박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 속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과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갓 구워져 나온 버터 토스트, 그리고 그 위에 달콤한 딸기잼을 쓱쓱 바른 토스트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기교는 없지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버터의 풍미로 촉촉한 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 그 누가 먹어도 입맛에 맞을 정직한 맛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그곳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콜카타의 아침 식사가 딱 그랬는데요.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평범한 음식 같았지만 그곳에 숨겨진 수년의 이야기를 알고 나니 이들의 삶이 훨씬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수도라는 과거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자신들만의 단단하고 고유한 식문화로 정착해낸 사람들. 생동감 넘치고 따뜻했던 콜카타에서의 아침 식사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노바드.